크론병은 소장 및 대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에서 발생하는 염증으로 인해 혈변,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만성으로 나타나며 평생 지속되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발생한 염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 천공 등의 합병증으로 진행하여 장 절제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크론병은 장내 미생물과 사람의 면역 시스템 사이에 이상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세포 수준에서 장내 미생물과 사람의 면역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크론병의 병인 기전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장 조직 내에서 세균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사람 장세포 유전자 발현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적 사람 미생물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링 파이프라인을 개발했습니다. 크론병 장 조직에서 미생물 분포가 정상에 비해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특히 염증이 심한 부위에서 미생물 분포가 더욱 증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생물 분포 정도가 환자의 질병 재발 및 내시경 중증도와 연관성을 보임을 확인하여 미생물 분포를 통한 크론병 환자 예후 예측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론병과 관련된 16종의 유익균 후보와 9종의 병원균 후보를 식별했으며 이 중 일부는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 후보 군주임을 확인했습니다.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발현이 유도되거나 저해되는 유전자를 확인하여 미생물과 장 내 사람 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간적 장조직 미생물 프로파일링 파이프라인은 유익균과 병원균의 식별을 통해 미생물 기반 소아 크론병 치료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연구의 시작은 사실 제가 진료하고 있는 소아 환자들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크론병이라는 희귀 난치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왜 이 병이 생기는지 원인도 명확하지 않고 치료 방법도 완치되는 방법 없이 이제 현상 유지하는 치료법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어서 치료법을 오래 유지할수록 약물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약효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린 시절에 진단을 받은 애들이 결국에는 수술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손쓸 수 없는 경우까지 악화되기도 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보다 보니까 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하고 있던 치료법 내지 치료약 개발과는 좀 다른 패러다임의 약물 치료 개발의 어떤 방향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소아기 영양가 환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파퓰레이션을 차지하는 질환 중 하나가 크론병입니다. 환자들이 일평생 난치성 질환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크론병은 한번 발병하게 되면 낫지 않고 평생 동안 함께 지내야 되는 질환입니다. 설사나 혈변이나 심하게는 장 절제까지 이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수집해 주신 그런 좋은 검체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유익한 박테리아와 나쁜 박테리아를 크론에서 구분할 수 있었던 거가 연구의 가장 큰 의의였던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이렇게 확인한 균주들을 통해서 나중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구의 목표는 소아 크론병 환자의 장내 미생물과 숙주 조직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공간적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는 공간전사체 분석과 미생물 군집 분석을 통합해서 특정 세균이 장 조직 내 어디에 위치하고 그 세균이 숙주의 유전자 발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일부 세포 분집이 특정한 면역과 대사 경로에 공간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장내 세균의 위치적 분포가 염증의 활성도나 질병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고 특히 숙주 미생물 상호작용이 소아 크론병 환자의 조기 발병이나 어떤 진행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기존의 이런 벌크 분석에서 볼 수 없었던 복잡한 숙주와 미생물 관계를 밝힐 수 있었고 특히 이런 연구의 결과는 추후에 아동의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